저에게는 미술을 전공하는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동생은 예술학교로 유명한 S여중과 여고를 졸업한 후에 유학생활도 했었죠. 제 동생이 중3 때였으니까 그때가 1996년도였습니다. 학교에 갔던 동생이 저녁에 울면서 집에 오더군요. 가족들 모두 당황해서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더니 동생이 울먹이면서 친구 지영이가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영이는 당시 제 동생의 단짝 친구로 털털하고 중성적인 분위기가 강해서 같은 학년의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꽤 좋았던 아이였습니다. 동생이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 그 당시엔 자세한 상황을 묻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지영이가 그 어린 나이에 왜 죽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술중학교에 다니는 중3 학생들은 입시 막바지가 되면은 고3 수험생들을 방불케 할 정도로 1년 내도록 그야말로 입시 지옥 속에 살아야만 합니다. 특히 S여중 같은 명문 예술학교의 미술과 아이들은 성적도 아주 좋아야만 하죠. 그러니 좋은 예고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를 견뎌야 했습니다. 새벽까지 학교에 갔다가 학원까지 들렀다 집에 오는 시간은 밤 11시에서 12시 사이. 그런 아이들이 하루 중 유일하게 놀 수 있던 시간대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동생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과 함께 옥상에 자주 갔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원래 안전상의 이유로 학생들의 출입이 금지돼 있었는데 녀석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물쇠를 열고 매일같이 옥상에 올라갔다 하더군요. 그곳에서 얼음땡이라는 놀이를 하며 놀았다는데 옥상 주변의 난간은 높이가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높이라 참 위험했다고 합니다. 녀석들이 올라갔던 건물은 옆 건물과 바로 붙어 있어서 난간을 밟고 뛰면 옆 건물의 옥상까지 쉽게 뛸 수가 있었는데 이 겁이 없는 중딩들이 그날도 옥상 문을 열고 가서 얼음땡 놀이를 했던 것입니다. 동생과 친구들이 술래를 피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그때 뒤쪽에서 들리는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옆 건물의 벽을 긁으며 떨어지는 손이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영이가 술래를 피해서 옆 건물로 뛰다가 건물 사이의 좁은 틈새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동생과 친구들 모두 너무 놀라서 비명도 지르지 못했답니다. 왜? 건물 출입구 위쪽에 보면 지붕과 비슷한 작은 공간이 있는 거 아시죠?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지영이가 그 공간 위쪽에 마치 잠이 든 것처럼 옆으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잠이 든 것처럼, 아니면 그곳에 일부러 누워서 쉬는 것처럼 아주 편안한 자세로 말이죠. 그 모습에 친구들 모두가 지영이가 잠시 기절한 거라 생각했답니다. 아이들은 건물 2층으로 후다닥 뛰어내려가서 창문을 타고 지영이가 누워있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지영이가 누워있는 그 아래쪽으로 새빨간 피가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직접 목격한 순간 그제서야 지영이의 죽음이 실감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감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고 곧이어 도착한 구급차가 지영이를 싣고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영이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이미 심장마비로 사망한 상태였다더군요. 하지만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간다고 끔찍한 기억도 시간이 흐르며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어느새 고3이 된 동생이 하루는 뜬금없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처음엔 너무 슬펐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죽은 지영이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면 어쩌나, 그런 생각 말이죠.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을 만큼 친했던 그 친구가 꿈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게 이상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바쁜 일상생활에 익숙해져서 지영이를 까맣게 잊었는데
그 친구가 며칠 전 꿈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동생의 꿈은 이랬습니다. 동생이 꿈에 택시 뒷자리에 앉아서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문득 옆을 보니까 지영이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꿈에 나오는 택시는 흔히 저승사자를 뜻한단 말이 있죠. 택시를 타고 끝까지 가게 되면 그것은 곧 저승으로 간다는 뜻이라 하더군요. 어쨌든 꿈에 제 동생은 지영이가 죽었단 것을 까맣게 잊고 너무 반가웠다고 합니다. 지영이에게 왜 이렇게 오랜만이냐, 그동안 어디에 갔었냐 그리 말을 걸었답니다. 그러자 지영이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어디 멀리 가 있었다. 오랜만이지. 그런데 기쁜 마음에 지영이와 신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신을 차려봤더니 두 사람이 옷을 바꿔서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죽은 지영이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지영이가 죽었던 그때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지영이가 죽은 게 꿈인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 꿈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고 지영이가 무서워졌던 동생은 자신의 발끝만 바라보며 덜덜 떨었답니다. 지영이 역시 갑자기 말이 없어지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동생은 심하게 떨리는 몸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지영이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답니다. 지영아. 근데 너 전에 죽었던 거 아니었어? 그렇게 말을 걸며 동생이 지영이를 힐끗 올려다봤는데 동생과 똑같은 자세로 앉아있던 지영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금방이라도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더군요. 지영이가 동생을 막 돌아보려던 찰나 동생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꿈을 꾼 것 같지 않았고 지영이가 방금 전까지 옆에 있었던 것 같아서 더욱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 꿈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동생이 그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타고 끝까지 갔더라면, 그래서 죽은 지영이와 눈을 맞췄더라면 제 동생은 어떻게 되었을지 등골이 오싹해집니다.